미국이 이란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군사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알 수 없죠. 트럼프 내각 뭐 안보 보좌관들 팀이 모든 선택지가 책상 위에 테이블에 있다. 이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도 있을 수 있다. 예, 미국도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죠. 트럼프의 어떤 힘에 의한 외교적 압박. 이것이 이제 통한다면 트럼프로서는 뭐 도랑치고 가지 잡지만 네. 이게 안 통했을 경우 결국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 타결됐다는 거는 결국은 뭐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와 협상을 한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눈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엄청 눈치를 봤죠. 19일 날 도장 찍었습니다. 네. 그 20일 날 취임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 눈치를 뭐 거의 99% 봤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었으면요. 좀 바이든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되게 어려웠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에 숟가락을 놨는데 네. 아시다시피 골게터들은 그쵸. 수비하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골대 앞에서 그냥 아짱아짱 대다가 네. 잘 올라오면 그냥 골만 넣거든요. 바로 그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 네타냐후도 중요하고 하마스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트럼프 한마디 All hell will break up. 네. 지옥 문이 열릴 수도 있다. 휴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단계 휴전 기간이 42일이고요. 네. 그 기간 중에 33명의 인질을 풀어내는 조건입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내고 병력을 다 철수시키면 연립 정부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우파 정당들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은 이제 연립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니까 네타냐후가 이걸 완전히 철수해서 하마스랑 이제 끝내겠다 하면은 정부가 무너진다. 네. 그러면 총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90일 내에 총선입니다. 내가 물러나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게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죠. 정치적 생존이 달려있는,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협상이고, 문제는 이제 이걸 거부를 하면 되는데 네. 거부를 하면 트럼프한테 이제 엄청난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딜레마죠. 트럼프로서는 본인이 지금 취임식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싶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는 건데 나타냐후 총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준다. 그럼 앞으로 4년 동안에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그렇죠. 향후 4년 동안은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사우디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이게 외교 관계가 맺어진다면은 이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란 문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는요. 이란에게 치명타죠. 그렇죠.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맹주. 그런 상황이고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면 다른 순니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주변에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 즉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의 어떤 아랍권, 이슬람권의 위상은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을 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랑은 천지차다, 천양지차입니다. 큰형이군요, 큰형. 그냥 뭐 보스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고. 자, 그럼 사우디는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평화? 사우디도 평화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 계속 하려면 비전 2030 계속 유지하려면 중동 지역의 평화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면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많아요. 사우디는 이란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래식 무기도 뛰어나죠. 네. 거기다가 핵 문턱 국가죠. 그렇죠. 핵을 뭐 한 1, 2주면 개발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사우디로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안보 보장이 없으면 사실상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9년 트럼프 일기 때 이란과 예멘의 후티 세력이 드론으로 아람코를 공격했습니다. 네네. 그때 공격받았을 때 사실상 아무것도 미국이 해준 게 없어요. 트럼프 일기 때. 예. 트럼프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트럼프는 전쟁을 하기 싫어했었죠. 잘못 이란을 건드렸다가는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 문제는 니네가 해결해라 이런 방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이제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로 종이에 쓰는 그런 합의는 안 된다. 확실히 잉크로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국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도와주지. 이거 각서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사우디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물론 바이든 개인과 사우디의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은 바이든 행정부 내내 사우디가 약간 미국하고 냉랭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보장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어요.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자, 그걸 이제 사우디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하면 트럼프가 해줄 용의가 있다는 지금 의사를 많이 비추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최신 무기를 사우디가 받을 수 있도록. 결국 일맥상통하네요. 방위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최신 무기는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중동에서. 예. 네. 중동에서 제일 먼저 받고 1, 2년 지나야 아랍 국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불만이죠.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네. 그러니까 우리도 최신 무기를 제일 빨리 달라.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같은 시간에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요런 당근책. 거기다가 어쩌면 민수용 핵 개발까지도 미국이 용인해 줄 수 있습니다. 민수요 핵 개발이라는 게 뭔가요? 그, 핵발전소? 예, 핵발전소. 사우디는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네.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우디도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원하는군요. 그렇죠. 석유가 많아도 전력 생산에 또 필요하고 유사시 이 핵발전소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반을 좀 닦아놓자. 네. 그래서 사우디는 오히려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는 거죠. 잠깐 뭐 곁다리로 세서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사우디가 원전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네. 하면은 우리가 또 진출할 수도. 아, 그렇죠. 우리 시장 지금 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밑에서는 지금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중동이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여기 석유가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사실 미국에게 이렇게 사우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문제는 오펙 플러스잖아요. 네. 유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를 꼽으라면 역시 사우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유가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서 유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이거를 또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없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사우디를 마냥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트럼프를 뭐로 원할까요? 일단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 중동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본인이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다고 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벨상을 타고 싶어해요. 아, 노벨 평화상. 네, 이건 뭐 본인이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처음에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 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노벨상을 진짜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성과가 있어야 되죠. 예, 성과를 내야 되죠. 자, 그러려면 일단 가자지구 전쟁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어떤 대타협을 이뤄낸다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을 외교적으로 또 고립을 시키고 이제 순리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평화 상태를 만들어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엄청난 공을 세웠다.
이란은 지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난감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핵 협상을 어떻게 이어갈지, 과연 트럼프의 핵 협상 제안에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향후 중동적 정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란의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다 알리 카메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합니다. 그래서 전쟁 결정, 뭐 핵 협상 시작, 중단.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개혁 개방을 외치고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빨리 미국과 핵 협상을 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면 이란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점점 더 나빠지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란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죠. 정말 굴욕적이지만 트럼프가 제시하는 어떤 핵 협상 안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핵 협상에 임한다. 네. 그런 것이고, 만약 그것이 정말 나는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 네.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예. 핵 협상을 안 하고 버티는 수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냥 이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는 이제 핵 협상을 안 하겠다. 그러면 관심 없어. 그리고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할 것인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핵 문턱 국가이고. 그렇죠. 네. 어쩌면 잘못하면 또 갑자기 한 두 달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드디어 우리가 핵탄두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사우디랑 만약에 관계가 개선돼서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미국이 뭐 거기에 사우디에 군사적으로 뭐 원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하면은 야, 중동 지역 이제 거의 다 해결됐었는데 이란이 핵을 들고 남아 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뭐 최악이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원치 않으면 또 협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트럼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최대 압박. 제재. 또다시 최대 압박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제 제재를 이거보다 더 세게 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란의 경제가 지금 최악인데 뭐 지금 환율이 몇 년 전부터 한 20배 정도 뛰었다고 하는데 최악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남은 선택지가 어떻게 돼? 이란의 이제 우파들은 전부 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옵션은 핵무기 개발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권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라크 사례처럼 북한 사례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결정이 사실상 대단히 뭐 중동적 질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질서에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좀 어둡게 봅니다. 핵 협상에 나서지 않고 핵 개발을 할 것이다. 핵 개발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으나 핵 협상이 그렇게 쉽게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핵만 놓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보면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협상을 탈퇴했잖아요. 네네. 오바마가 만들어놓은 협상을. 근데 이건 사실 트럼프의 잘못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미 이란은 그것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있던 정권에서 맺은 조약, 협정을 다 버려버리면 어느 국가가 미국과 협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트럼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란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트럼프가 핵 말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안이라든지 다른 걸로 또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 내에 뭐 이란이 키우고 있는 대리 조직 지원 중단 이것까지 도장 찍어라. 지금 뭐 거의 다 괴멸돼 가지고 사실상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은 별로 많지 않은 없습니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에 있는 후티가 아직 있죠.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있는데 헤즈볼라도 아직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쓸데없는 조건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이란은 이걸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란은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려 있네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국내 문제가 또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테헤란에 하루에 두세 번씩 정전이 됩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만큼 전력 상황도 안 좋고 에너지 상황도 안 좋고요.
미국이 이란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군사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이란에요. 네. 알 수 없죠. 그것도 열려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일단 자기 돈 써서 전쟁하고 사람 죽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모험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2020년인가요?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암살을 했죠. 자, 이것은 거의 뭐 전쟁을 각오하고 한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거는 뭐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죠. 바이든이나 민주당 대통령이면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선택지였어요. 자, 그런 과거가 또 있고 한 달 전에 미국 언론 주류 언론들이 이미 다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내각 뭐 안보 보좌관들 팀이 모든 선택지가 책상 위에 테이블에 있다. 이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야 되고 이란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푸틴을 잘 이용해서 이란도 핵 협상이 빨리 나오도록 네가 좀 설득을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푸틴을 이용할 수도 있죠. 미국도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죠. 트럼프의 어떤 힘에 의한 외교적 압박. 이것이 이제 통한다면 트럼프로서는 뭐 도랑치고 가지 잡지만 이게 안 통했을 경우 결국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본인의 세력을 넓히려고 했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큰 역할을 못 해왔죠. 그렇죠. 그러나 이란하고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재작년 3월이죠. 그거를 하면서 상당히 이 중동 지역의 외교력에 새로운 성과를 냈습니다. 그건 중요한 성과였어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7년 동안 외교 단절을 했었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러다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그걸 중재를 했어요. 그렇죠.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놀랐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한 번도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없고 당연히 미국이 했어야 될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상 중국이 그 이후에 보여줄 수, 특히 뭐 가자지구 문제라든지 이란하고 미국 문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어떤 다른 외교적 역할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 유일한 외교적 성과는 그거였고,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국가들에 쓸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처럼. 특히 뭐 이스라엘과도 사이는 좋지만 미국처럼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팔레스타인하고도 뭐 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다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란하고도 무슨 뭐 향후 20년, 25년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이란에 투자를 해서 이란의 경제를 돕겠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이란하고 상당히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괜히 투자했다가 우리 기업 미국 제재에 걸리면 우리만 힘들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중동 지역의 어떤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별로 실익도 지금 거둘 수 있는 게 딱히 없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국가들 뭐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중국 카드를 쓸 여지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설명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채널 오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